기존의 도면 작업에 있어서 등 간격 또는 정확한 길이에 따른 위치를 표현해 줄 때 흔히 스케일 자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해서 일일이 측정하고 연필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디바이드와 메저 등과 같은 오토캐드 명령어를 통해 기존의 이러한 번거로움을 단순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실습 도면으로 쉽게 따라 배우는 2D 오토캐드 교재의 147페이지의 디바이드 명령과 148페이지의 메저 명령, 그리고 152페이지의 포인트 명령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단일 선분을 등 간격 또는 임의의 길이 값으로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을 것이며 분할점의 유형과 크기를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간격을 두고 분할해야 하는데 어쩌지? 혹시 브레이크? 아니잖아. 그럼 디바이드? 오케이, 그렇지. 앞선 영상 잘 보셨나요? 오토캐드에서 분할은 브레이크 명령어와 같이 절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디바이드와 메저라는 명령어를 활용해서 등 간격, 때론 등 분할 또는 길이 값에 따라 노드라는 점을 생성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드 명령. 디바이드 등분할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분할이라는 것은 등 간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일 객체에 등 간격점을 생성시키는 명령어가 바로 등분할 디바이드 명령어입니다. 분할이라 그래서 객체를 절단해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할점, 캐드에서는 오스냅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객체 특정 객체점이 있는데 노드점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절점이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디바이드 명령을 통해서 단일 객체에 절점, 즉 분할점을 삽입시켜서 객체를 다양하게 작성해 주는 방법이 바로 디바이드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드 명령의 단축키는 명령 입력창에 DIV라고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좀 더 편리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리본 메뉴 홈 탭에서 그리기 패널에 등분할, 다음과 같은 등분할 명령 아이콘을 클릭해 주셔도 동일하게 디바이드 명령어를 실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디바이드 명령어를 실행해 주시면 먼저 다음과 같은 옵션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선분의 개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면상에 선분이 하나가 있다라면 디바이드 명령을 이용해서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 선분의 개수를 3이라고 입력을 해 주신다면 이 객체는 정확하게 3개의 마디를 가지는 선분으로 분할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옵션은 바로 블럭이란 부분인데요. 선분의 개수에 의해 가지고 분할점들이 배치가 되게 됩니다. 이 배치된 분할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미리 블록으로 만들어 놓은 도형들이 있다면 그 도형들이 이 분할점에 함께 표현되거나 배치가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드 등분할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드 명령어는 단축키로서 div라는 단축키를 활용하게 됩니다. 명령어 아이콘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미지의 아이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은 리본 메뉴에
그리기 패널에 그리기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등분할 명령어 아이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디바이드 명령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작성 방법으로 수행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 객체에 대한 등 간격 점 객체 분할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선택 객체에 대한 등 간격 블록 객체 분할 방법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실습 예제를 통해서 두 개의 작성 방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00 정도 되는 길이의 수평선을 가지고 등 간격 점 객체 분할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마디로 구성된 등 간격 점 객체를 분할해 보도록 할 텐데요. 리본 메뉴에서 그리기 패널에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분할 명령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요. 명령어 입력창에 메시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분할 객체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 간격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선을 선택하고 메시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시지는 세그먼트의 개수 또는 블록 입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그먼트 개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디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5라고 입력을 해서 5개의 마디로 분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0 정도 길이의 이 선이 5개의 마디로 똑같은 간격으로 분할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클릭을 해보시면 분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ESC. 그래서 CAD의 화면 하단부에 보시면 상태 바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지금 현재 마우스로 지정하는 객체 스냅 위에 마우스를 올려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설정 옵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드 명령을 수행했을 때 디바이드 명령에 의해서 분할된 점은 노드를 체크함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노드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기 패널에서 라인을 클릭해주고 첫 번째 점을 클릭해서 선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다시 선 명령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를 해당 1000 정도 되는 길이의 선에 올려 놓으시면 동그라미에 X 표시가 된 노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작점으로 지정해 주시고 다음 점을 클릭해서 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동일한 방법으로 선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드점을 이용해서 선이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선으로 5개의 마디로 구분된 등 간격 점 객체 분할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1000 길이의 수평선은 5개의 마디로 구성된 등 간격으로 분리된 객체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 간격 블록 객체 분할인데요. 이 동그라미를 블록으로 만들어서 등 간격으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본 메뉴 중에 현재 블록이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작성이라는 명령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요. 블록 정의라는 대화창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을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저는 C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에서 객체 선택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동그라미를 클릭해 주시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점에 선택점 아이콘을 클릭해 주셔서 원의 중심점을 자동으로 원의 중심점이 찾아지죠.
중심점을 지정해서 기준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리 보기로 해당 원이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록의 이름은 C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리기의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서 등분할 명령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분할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제시된 옵션 중에 블록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명령 입력창에 삽입할 블록의 이름을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객체의 블록을 정렬시키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면 Yes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먼트의 개수 입력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3이라고 입력하고요.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해당 노드점에 동그라미가 배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두 개, 세 개의 마디로 구성된 등간격 분할 객체가 작성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저 명령. 매저 길이 분할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분할 명령어는 앞서 학습하신 디바이드, 등분할 명령어와 유사한 명령어입니다. 등분할, 즉 디바이드 명령어는 선택된 객체 성분을 등간격으로 분할점을 표시해주는 명령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 분할, 즉 매저 명령어는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특정 길이 값을 활용해서 객체 성분을 분할시켜주는 명령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저 명령어는 M이라는 단축키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는 리본 메뉴의 홈 탭, 그리기 패널에 길이 분할, 즉 다음과 같은 길이 분할 명령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동일하게 매저 명령어를 실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옵션은 등분할, 즉 디바이드 명령어와 유사한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차이점이 있다면 디바이드는 선분의 개수를 입력한다면 길이 분할은 선분의 길이를 지정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다음과 같은 가로 방향으로 1000 정도 되는 선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1000 정도 되는 선분을 300 간격으로 분할점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 즉 매저 명령어를 실행한 다음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요. 선분의 길이를 300으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입력해 주시면 객체가 300 간격으로 분할점이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 옵션을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분할점에 미리 지정해 놓은 블록을 배치를 함께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저 길이 분할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저 길이 분할 명령어는 단축키 M을 활용합니다. 명령어 아이콘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미지의 아이콘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해당 아이콘은 이번 메뉴 그리기 패널에 그리기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보시면 다음과 같이 등분할 간격 아이콘 옆에 길이 분할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는 아이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저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동일하게 선택 객체에 대한 길이별 점 객체 분할, 선택 객체에 대한 길이별 블록 객체 분할입니다. 디바이드와 구분되는 점은 바로 길이 값을 입력한다는 부분이고요. 디바이드는 길이 값이 없이 동일한 간격으로 분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었다면 매저얼은 길이 값을 통해서 해당 길이만큼 분할을 해준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작성법에 대한 예제를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두 가지 예제를 통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좌측에 보시면 길이 1000의 수평선이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300 간격으로 분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길이별 점객체 분할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 그리기 패널에 그리기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고 메저 명령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입력창에 길이 분할 객체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확인하신 후 객체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그먼트의 길이 지정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300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해당 선은 300의 길이로 분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디바이드에서처럼 객체 스냅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설정 옵션에 노드를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라인을 이용해서 선을 하나 그려보고요. 엔터. 동일한 방법으로 노드점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이 되셨나요? 3000, 300, 300, 300, 나머지 100. 길이 값에 의해서 점객체가 분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의 실습 예제를 통해서 이번에는 길이별 블록 객체 분할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드에서는 동그라미를 사용했었는데 메조에서는 삼각형을 사용해서 이를 블록으로 만들어서 분할 노드점에다가 배치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각형을 블록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메뉴의 블록 패널에서 작성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름을 주셔야 되죠. 이름을 T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선택에서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삼각형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기준점. 선택점의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삼각형의 꼭지점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 보기에 해당 삼각형이 확인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 자, 다시 한번 메조 명령어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패널에 그리기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메저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분할 객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입력창에 제시된 블록이라는 옵션을 클릭하고 삽입할 블록의 이름을 T라고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에 블록을 정렬시키겠습니까? 라는 메시지에 예라는 옵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 지정을 3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300, 300, 300의 노드점에 각각의 삼각형의 블럭이 배치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명령. 포인트 점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점 명령어를 살펴봄과 동시에 점의 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 DDP 타입이라는 명령어를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인트 점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객체를 작성하는 명령어라 할 수 있는데요. 앞서서 디바이드, 그 다음에 메조 명령을 실행했을 때 분할점들을 생성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분할점들은 즉 포인트라는 개념으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단순히 디바이드나 메저를 이용해서 생성되는 것은 아니고 단축키 PO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셔서 해당 포인트 명령어를 실행해 주신 다음 화면의 이메일 곳에다가 클릭해 주시면 별도의 점들을 여러분들이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 아이콘을 사용할 수도 있죠. 리본 메뉴의 홈 탭 그리기 패널에서 다음과 같은 점 명령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동일하게
점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화면의 임의 곳에다가 클릭을 해주시면 별도의 점을 여러분들이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옵션, 도면에서 점 객체의 위치를 지정 또는 좌표가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임의의 곳에나 아니면 특정 곳에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시면 점을 생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성된 점은 육안으로 CAD 화면에서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주 미세한 점으로 찍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시킨 점은 DDP 타입, 즉 점 스타일이라는 명령어를 추가로 실행시켜 주셔서 점의 크기라든지 형태를 여러분들이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DDP 타입의 명령어의 단축키는 DDP라는 단축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DDP 타입의 명령어는 리본 메뉴의 홈 탭, 유틸리티 패널, 그리고 점 스타일, 다음과 같은 명령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DDP 타입 명령어를 실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포인트, 즉 점을 이용해서 화면의 임의 곳에다가 클릭하여서 생성한 점은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DDP 타입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명령을 실행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점 스타일을 변경해 줄 수 있는 대화창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단 부분은 그 점의 형태를 변경해 줄 수 있는 아이콘들이 되겠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점의 크기와 점의 크기를 상대적인 크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절대적인 크기로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별도로 지정을 하셔서 점의 크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크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움직이셔도 그 사이즈, 즉 밀리미터 단위의 개념으로 점의 크기가 설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인 크기라는 것은 화면 대비, 즉 비율 퍼센테이지로 점의 크기가 설정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인트 점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명령어의 단축키는 PO를 활용하게 됩니다. 명령어 아이콘으로는 리본 메뉴 그리기 패널에 그리기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포인트라는 명령 아이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활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단순 점을 생성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생성된 점의 스타일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단순히 점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입력창에 PO라고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입력해 보시면 포인트, 즉 점을 지정하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움직이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에 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현재 아주 미세하게 점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PO라고 명령 입력창에 입력하신 후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확인되시나요? 굉장히 작은 점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생성된 점의 스타일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을 변경하는 방법은 DDP 타입이라는 명령어를 별도로 실행시켜 주셔야 됩니다. DDP 타입의 명령어의 단축키는 DDP이며 해당 명령 아이콘은 유틸리티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점 스타일이라는 명령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상단의 점 스타일이 점으로 보입니다. 아주 미세한 점이죠. 이 점 스타일을 동그라미의 X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의 크기를 5%가 아니라 30%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해당 점들의 스타일이 30%, 현재 상대적인 크기로 30%만큼의 크기로 해서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틸리티에 점 스타일을 클릭해서 점의 스타일을 바꾸고요. 이번에는 절대 단위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단위는 밀리미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원의 지름을 우리가 직접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이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mm가 되는 거죠.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점의 스타일이 바뀌었고 점의 크기도 바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선분을 등간격으로 분할할 수 있는 명령어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4개의 보기가 있는데요. 두 번째, measure 명령어는 등간격, 즉 등분할로 선분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값에 의해서 선분을 분할하는 명령어입니다. break는 특정 단일 선분을 끊게 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trim은 교차된 선끼리 특정 교차 부분을 삭제해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의 정답은 1번 divide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점객체 또는 블록으로 선택한 객체를 같은 간격으로 분할하는 디바이드 명령, 선택한 객체를 일정한 길이 간격으로 분할하는 measure 명령, 그리고 점객체를 작성하는 포인트 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트림, 익스텐드, 필렛, 그리고 챔퍼 명령을 통해 모서리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